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발리에르 근처의 울창한 숲속에는 마법이 숨겨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숲속의 요정들과 춤을 추곤 했다. 별들의 빛을 흡수한 요정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별과 요정들에게 감사하며 그 전통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요정들이 수호하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숲속 어딘가에 숨어버렸다. 그러자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창고 가득했던 곡물들이 신기하게도 쇠락해가고 남몰래 웃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소녀 조세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세핀은 보통 아이들보다 더 영리하고 용감했으며 숲속에서 요정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조세핀은 숲으로 들어가면서 요정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요정들에게 물었다. 우리 중 가장 밝은 별이 떨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간 것인지 찾지 못했어. 요정들이 대답했다. 조세핀, 우리는 저 멀리 북쪽 숲속의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빛을 느낄 수 있었어. 그곳으로 가면 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조세핀은 요정들의 말에 따라 북쪽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조세핀의 결단력 있는 눈빛은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그 구멍 속에는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별의 빛이었다. 조세핀은 별을 부드럽게 끄집어내어 하늘로 올려보냈다. 갑자기 숲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오르고 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숲속 요정들이 춤을 추며 나타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번영이 돌아왔다. 이제 이곳 라발리에르에서는 조세핀의 용감한 이야기가 길이길이 전해지며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별과 그것을 찾아내어 되돌린 소녀를 기억하며 감사의 축제를 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설은 시대를 초월해 전해졌으며 따뜻한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잃어버린 별을 찾는 조세핀의 모험담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화로 사랑받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계곡에는 각기 다른 마을을 연결하는 덴느라는 사랑스러운 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는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다리로 불렸는데 이는 밤의 밝은 은빛빛으로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에는 니콜라라는 젊은 목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다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항상 그 근처에서 나무 깎는 일을 했다. 어느 날 니콜라는 숲속 깊은 곳에서 수수께끼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그림자는 스스로를 다리의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이름은 루시였다. 루시는 수백 년 동안 덴느 다리를 지켜온 존재로 다리를 보호하는 힘이 줄어들고 있음을 니콜라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다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마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니콜라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리 복원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숲의 깊숙한 곳에서 특별한 나무 조각들을 찾아내었고 그 재료들을 사용해 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게 그는 모든 정성을 다해 다리를 위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콜라는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그리트였고 그녀는 마을 북쪽에 몰래 살고 있던 예술가였다. 두 사람은 곧바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함께 다리 수리를 위한 계획에 나섰다. 마르그리트는 자신의 화려한 그림으로 다리의 장식을 도왔고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은 사랑에 빠졌다. 마침내 다리를 완성한 날 니콜라와 마르그리트는 다리를 건너며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했다. 그 순간 다리는 전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리 밑으로 모여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루시는 다리 위의 모습을 드러내며 니콜라와 마르그리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두 사람의 사랑 덕분에 다리가 다시 강해졌음을 알렸다. 그리고 루아르강은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흐르게 되었다. 니콜라와 마르그리트의 사랑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다. 덴느 다리는 그때 이후로도 마을의 상징으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설화로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속 깊은 곳에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고운 회색 벽과 녹색 지붕을 가진 아주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명의 도예가 아르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망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이 숲속을 좋아했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르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속을 산책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숲의 모든 소리와 향기를 좋아했으며 그의 작업은 항상 숲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자기 작품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아르망은 그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르망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작은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싱그러운 녹음 사이 그는 작고 귀여운 새끼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우는 그녀의 다리가 조금 부러져 있었고 아르망은 여우를 조심하게 안아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르망은 여우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다녀와 약을 구했고 여우의 다리를 치료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여우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아르망과 여우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우에게 루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루미와의 삶은 아르망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그는 더욱 다양한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루미와 함께한 시간은 그의 작품에 새로운 스타일과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도자기 작품들은 루미의 모습과 특성을 반영했고 그 결과 아르망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더 큰 열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르망의 새로운 작품에 감동했고 아르망은 루미와의 특별한 관계가 그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루미는 단순히 그의 작품의 뮤즈가 아닌 그 자체로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루미의 다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느 날 루미는 숲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아르망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숲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르망은 슬펐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숲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숲의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르망은 종종 숲을 산책하며 루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는 항상 루미의 자취가 느껴졌습니다. 숲의 작은 집은 그렇게 다시 조용해졌지만 아르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미와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작업을 계속했고 추억은 그의 예술 속에서 여전히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온 작은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작은 친절이 불러오는 커다란 기적을 아르망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연결은 어떤 형태로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플레르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아름다운 숲을 매우 사랑했어요.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기이한 생물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숲에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플레르는 한가한 오후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강렬한 햇빛이 나무들 사이로 부서져 들어오고 다양한 새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플레르는 마법의 숲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그녀는 호련히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이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고목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가지 사이에는 반짝이는 빛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플레르는 매일 고목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거나 쓰고 때로는 나무에게 자신의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나무는 항상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플레르가 나무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나무의 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정은 플레르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을 엠마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이 숲의 수호자 중 한 명으로 숲에 사는 모든 생물을 돌보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플레르는 요정의 존재를 보고 정말로 기뻐하며 자신이 이 숲과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엠마에게 설명했어요. 엠마는 플레르의 순수하고도 깨끗한 마음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엠마는 플레르에게 마법의 숲을 더 깊이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레르가 그 신비로운 체험을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플레르는 흔쾌히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요정은 그녀를 나무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나무 안은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보였고 플레르는 그곳에서 요정들이 만드는 다양한 마법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죠. 그 후 플레르는 매일 밤 몰래 집을 나와 요정들과 함께 마법의 숲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었고 요정들은 그런 플레르를 아주 신뢰하게 되었어요. 숲에서의 그 특별한 시간들은 플레르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플레르는 어른이 되었고 마법의 숲에서의 기억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지만
그 신비로운 시간들은 결코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었죠. 플레르는 평생 동안 그 숲을 돌보고 지키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마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플레르와 마법의 숲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녀가 마법의 숲에서 체험한 모험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신비와 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